안녕하세요. 심지이즈백입니다. 저희는 한 달 살기로 세계여행 중인 40대 부부입니다. 달랏 한 달 살기를 포기하고 도망쳐온 나트랑은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큼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팔자가 늘어지는 나트랑의 어느 하루로 함께 떠나 보시죠. 저희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박을 하고 그리고 모벤픽 리조트에 가서 3박을 한 후에 여기 르샴 호텔에서 8박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현실 속에 있다가 이제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숙소를 18만원, 11만원대에 있다가 이곳 4만원대로 오면서 좀 실망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지만 그래도 여기 있을 거 다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숙소는 창이 3개가 크게 나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TV가 스마트 TV라서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책상이 하나 있어서 노예분이 일은 할 수 있지만 둘이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옷을 걸 수 있는 공간도 크게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은 되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필터기를 꼭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언제나 그렇듯 작은 호텔이라서 보여드릴 게 별로 없네요. 여기 저희가 8박을 하니까 서비스로 빨래를 8kg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빨래 걱정은 덜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바다가 어딨냐? 여기. 바다가 보이는 뷰. 나트랑 동네로 외출을 한번 나가봅시다. 고고! 우리의 오늘 첫 번째 코스는 머리를 감으러 갑니다. 우리 심지님 머리를 빡빡 한번 끌고 드리려고 샴푸 서비스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거의 단골처럼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역시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촬영하려고 그러니까 손님분들이 계셔가지고 30분을 기다리라고 해서 딴 데 가보려고 합니다. 5만 동짜리를 가려고 했었는데 6만 9천 동짜리로 왔습니다. 좀 더 고급이네요. 한 번도 안 와본 데라서 성공해야 될 텐데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이거 머리 왜 이렇게 길어? 어마무시하네. 약간 자기는 샴푸하면 본 좀 뽑는 느낌이네. 머리가 너무 길었어. 드디어 집도를 시작하시는 듯 합니다. 우리 마누라의 운명은 오늘 샴푸 하시는 분 아주 임자 만난 것 같은데 시상해. 이렇게 샴푸를 받으면 보통 한 3번 정도 깎여주시는 것 같아요. 손톱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싹싹 긁어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두피 마사지 같은 것도 조금씩 해주시고 지금 여기 마사지샵에서 30분간 기다려야 하는데 뭔가 되게 뻘쭘하네요. 드디어 두피 마사지도 너무 부럽다. 이제 드라이를 하러 갑니다. 생일계약관 드래곤볼 손오공 성장했을 때 등장한 그 느낌인데 손오공? 손오공 애기였다가 나이 들고 크면서 이렇게 머리에 뭐 감고 나오거든. 진짜? 왠지 머리 감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만 같은 공포의 머리 말리기가 시작했습니다. 저분 집에서 혼자 말리려고 해도 엄청 오래 걸리군요. 지금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5만동으로 2,000원대였는데 1,000원을 더 줘가지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1,000원을 더 줬는데 만족하십니까? 만족도는 한 거기보다 100%더 좋은 것 같은데 2배 좋은 것 같아. 와, 돈 1,000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럼 앞으로 이 집을 단골로 하는 걸로. 계속 오는 걸로. 진짜 인건비 싼 나라라는 게 체감이 되는 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한 40분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000원대가 나온다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여기 근데 그 손톱으로 긁어주잖아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저희가 태국에서 마사지 받는 것처럼 베트남은 이 샴푸가 진짜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샴푸 안 받아보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요즘 조식을 좀 일찍 먹는 바람에 금방금방 배가 고파와서 지금 간식으로 반새우를 한번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반새우가 간식으로 먹기에 딱 좋더라고요. 우리의 목적지인 반새우 짜오 85번 집, 85번 반새우 집이라고 합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여기도 분명 로컬 집인 것 같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한글 메뉴가 또 This one and this one. 짜조까지. 저희가 첫 번째 왔을 때 이 소스 만드는 법을 배웠거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 심지님께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뭔지 모를 것을 듬뿍 떠서 붓고 그리고 또 뭔지 모를 것을 아주 그냥 듬뿍 여기다가 이제 고추나 라임 등은 입맛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황새우기님에게 배운 스킬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넉마를 만들어버리네. 이 소독 맞는 거야? 반새우가 나오기 전에 짜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거. 분명히 주문하자마자 나는데 엄청 뜨거워. 와, 방금 해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 베트남은 짜조 진짜 어딜 가도 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거 뭐 돈 천몇백 원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맛있게 있나? 잘이네 잘이네. 반새우가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저희는 여기 이 집에서 먹어본 것 중에 돼지고기 반새우가 제일 맛있었는데 오늘 영상 촬영용으로 믹스로 막 새우랑 오징어랑 돼지고기랑 메추리알까지 들어가 있는 반새우를 시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배운 실력으로 반새우 먹는 법 보여주시죠. 오케이. 라이스 페이퍼에 야채를 듬뿍 넣고 반새우 한 장을 통으로 얼립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 쌈무 맛이 나는 야사이. 망고인지 뭔지. 그리고 돌돌 잘 말아야 되죠. 뭔가 김밥 좀 싸보신 분 같은데 돌돌 말아서. 잘한다. 이제 이거를 아까 만든 양념장에 듬뿍 찍어가지고 너무 맛있다. 우리가 망원동 살 때 진짜 이 반새우 잘하는 집 있었잖아. 근데 그런 집이랑 비교도 안 되게 맛있는 것 같지 않아?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게 가격이 뭐 반에 반 느낌이거든? 근데 너무 이 맛있어. 반새우 한 판에 뭐 이게 믹스 아닌 거는 2,000원 정도? 2,200원 하거든요. 우리는 한 10,000원 내내 먹지 않아. 10,000원은 무조건 넘겠지. 근데 한국이랑 먹는 게 좀 다르지. 한국은 이렇게 라이스페이스에 안 싸먹지 않나? 반새우 이렇게 접어서 줬던 것 같거든? 뭔가 말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충 맙니다. 와, 소스. 진짜 한국으로 치면은 전 진짜 잘 굽는 집. 말도 안 되게 바삭바삭하다 정말. 진심을 담은 따봉이었다. 간만에 완식이네 완식. 10,000원 행복도 아니고 5,000원의 행복.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다. 배도 부르고. 자 이제 크록스로 가볼까 앞에? 가보자. 이 동네에는 크록스 매장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마 공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가 이 신발을 요거를 얼마 전에 대만에서 사가지고 아쉽게도 크록스는 못 살 것 같지만 요 신발에 붙일 지비츠? 그거는 한번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요. 이게 5,000동 한 개 한 250, 260원? 근데 좀 고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네 거 내 거 다 골라줘. 여기 크록스도 엄청나게 많네요. 가격이 엄청 저렴할 것 같은데 사갈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날도 더운 땡볕에서 지금 대체 몇 분째 이걸 잡고 있는 건지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12개를 골라서 6만 동에 겟했습니다. 샀어요. 우와, 땡볕에 고르느라고 진짜 아, 나 지금 땀나. 먼 고생했다, 먼 고생.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아. 빨리 시원한 커피숍으로 가자. 가자. 요 CCCP 커피는 저희 집 옆집인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선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숙소 다른 옆집에 있는 도로시 커피숍으로 가려고 합니다. 도로띠 카페. 일단 입장합시다. 너무 덥다. 웬 미숫가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로띠 카페에 입장했습니다. 와,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뭘 이거. 먹어볼까요? 이거 먹을래? 미숫가루? 여기는 간만에 크레딧 카드가 되네요. 이거 역시 시원하고 신용카드도 되고 카페가 짱입니다. 커피숍에 와서 부착을 했습니다. 아니, 남편 슬리퍼에 쿠로미 붙여주는 마누라 어떤데? 멋지네. 나 이제 이거 어떻게 신고 다녀? 잘 신고 다닐 수 있잖아. 왜 그래?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여기 좀 특이하게 캔처럼 나와요. 코코넛 커피도 이 집은 좀 특이하게 커피를 따로 주네요. 아, 이거 굽는 거야? 이렇게 커피를 부으면 코코넛 커피의 완성. 얼마나 넘치는데? 넘치면 안 되는데? 이러면 곤란한데? 이건 뭐 맥주 넘칠 때 느낌이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이 커피숍이 한국 사람도 좀 적고 조용해가지고 제가 일할 때 자주 왔었는데 조용하다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커피숍을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100명 계시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그러지? 오늘 뭐 촬영하는 날이라고 모든 게 다 틀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 한번 또 이빨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 아포가토 같은 느낌이에요. 코코넛 스무디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뿌려서 그런 건지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나트랑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걸을 수 있는 길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점이 제일 좋았고요. 문 밖에만 나와도 맛집, 슈퍼, 마사지, 뭐 시장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로컬을 가도 한글이 다 되어 있어서 한국 사람한테 특화된 한국 사람에게 정말 편리한 여행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특히 한국인이 이렇게 많은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거의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한국인을 거의 못 보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국인을 많이 보게 되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뭔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실컷 충전하고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 나트랑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곳들은 있을 겁니다. 뭐 일본 도쿄라든지 뭐 다낭도 많이 가고들 하시는데 그런 데는 보통 여행객이 가도 다 흩어지거든요. 좀 크니까 관광지가. 근데 이 나트랑은 관광지도 작은 것 같고 약간 한국 분들이 다 이 메인에 모여 있는 느낌? 그래서 진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인을 많이 마주칠 수 있는 도시는 나트랑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와보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편하게 잘 돼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갑니다. 진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는 알고 이렇게 찾아오시는지. 뭐 맛집 같은 데를 가도 정말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든 알고 그 좋은 데는 다 바글바글 이렇게 다 줄 서 계시고. 여기 조용해서 좋다. 3층에 아까 한국 분들 엄청 계셨는데 싹 다 내려가셔가지고 지금 우리 3층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나트랑에서 혹시나 저희처럼 편집할 곳을 찾으시거나 일할 여기요. 곳을 찾으실 분들은 여기 도로시 도로시 커피숍에 카페 3층. 3층에 오시면은 인터넷도 빠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하기에. 근데 여기서 일할 사람이 있나? 오늘 촬영이 뭔가 시작부터 쉽지가 않았는데 머피의 법칙처럼 꼭 촬영하는 날은 뭔가 다 꼬이거든요. 지금 커피숍에서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커피숍 바로 옆집이 집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와,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네요. 택시는 부르자마자 왔습니다. 와.
와, 비 많이 온다. 휴, 진짜오. 저희는 비가 오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비를 뚫고 도착했습니다.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저희는 요 메뉴 보네, 요게 제일 맛있어가지고 요걸로 2개 시켜보려고 합니다. 스테이크처럼 나오는 건데 이 소스에다가 빵을 찍어 먹는 게 메인이에요. 고기를 먹는 것도 있지만 이 양념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 빵을 양념에 찍어 먹는 게 보네라는 베트남 음식입니다. 파리랑 포크가 개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퀄리티가 좋은 스테이크도 여기서 파는데 고기 퀄리티는 되게 좋았지만 소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찍어 먹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요 제일 저렴한 메뉴 9만동짜리 보네를 추천드려 봅니다. 여기 로컬집이라서 약간 파리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테이크가 주가 아닙니다. 반미가 주예요. 베트남은 왜 이렇게 반미를 잘하는지 좀 반미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헐, 저걸 저렇게 찍어 먹는다고? 잘라서 찍어 먹어야 될 텐데 유튜버답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진짜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소스랑 이 빵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 베트남 나트랑에서 지금 이제 포멜로에 빠져가지고 이 포멜로 사는 거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오는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녀본 베트남 여행지 중에서는 나트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트랑에 과연 아직 안 와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편안한 여행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3일 연속 들르고 있는 OK 프루츠 포멜로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도 그냥 갈 수가 없네요. 비를 뚫고. 이게 포멜로인 것 같은데 이 포멜로가 까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깐 걸로 먹고 있어요. 자몽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게 포멜로더라고요. 여기는 항상 오시면 10% 할인을 해주시네요. 도대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 거야 이게. 쌓인 거 봐. 무시무시하다. 감사합니다. 깜온 감사합니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샀어요. 포멜로.